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 고급 3D 모델링 3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스컬프팅 모델링 응용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석상 모델링, 특히 그 용 비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런 패턴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서 나노메쉬와 또 이 알파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걸 일일이 만들려면 엄청 힘들지만 복잡하겠지만 나노메쉬를 활용해서 이런 느낌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문양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면 아주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번 내일까지 아니 금요일까지구나. 금요일까지 우리가 한번 작업들을 한번 진행하고 그걸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쭉 만드는 모든 과정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런 비닐들 또 배 부분의 이렇게 그 형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나노메쉬와 또 알파 브러쉬를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 머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용 머리가 있어. 그거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줄 거니까 나중에 이거 붙여 가지고 이건 용같이는 안 생겼네. 생긴 건 약간 좀 용이지 그래도 이거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머리 부분 붙이고 약간의 뭐 리터칭만 스컬프팅 작업만 조금 더 해나가면은 뭐 그럴싸하게 나올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용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뭐 한번 공유해서 마지막에 붙여보도록 하자. 오늘은 요 기둥 부분하고 요 휘 감고 있는 이 용의 몸통 부분들, 요게 적용되는 요런 비닐 부분, 또 배 부분의 어떤 그런 튀어나오는 형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쭉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D 맥스를 우리는 대부분 사용하는데 그 디지털 컨텐츠 학과에서는 마야를 사용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어떤 걸로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나 같은 3D 맥스에서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때는 내가 뭐 요 오늘 만든 거 요거 그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줄 거니까 마야 잘 쓰는 사람들은 마야에서 기본적인 형태 만들어도 된다. 어차피 간단한 기능으로 만들 거니까.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틀은 3D 맥스나 마야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편해. 자, 열심히 키워주고 있네. 자, 이렇게 생겼죠. 요거하고 이렇게 휘 감고 있는 거. 휘 감고 있는 부분을 뭐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다 빼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좀 더 늘려주고 더 늘려줘야겠다. 이걸 봤을 때는 거지. 자, 높이 휘 감고 있는 거. 휘 감고 있는 거. 기본적인 스플라인의 헬릭스. 올라가라. 이야. 턴. 좀 하면 되겠죠?
여기는 두께를 주면 되겠지. 두께는 렌더링에 체크해주고 두께 이어 이 정도면 될까? 너무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12각 정도는 돼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헬릭스에서 약간 더 레디스 값을 좀 더 높여보자. 45 50으로 할까? 50 여기서 하이트 세그먼트 값을 턴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나하나씩의 값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거를 다 선택해서 폴리로 바꿔주고 이거를 G 브러쉬로 넘겨보도록 할게. 넘길 때 이제 요 부분은 지워버려도 되고 이거 지워버리고. 왜냐면 요게 부드럽게 디바이드 단계를 높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깨지게 되지. 깔끔하게 표현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상관없겠다. 이건 어차피 특별한 건 사용할 게 아니니까. 지워버려. 그래. 지워버려야겠다. 지워버리고. 선택하고 엑스포트 셀렉트. 여기서 OBJ 파일로 저장해야 돼. OBJ 파일로. 드래곤 세이브. 그러면 여기에 프리셋에서 G브러쉬 엑스포트 G브러쉬 G브러쉬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기본 형태를 가지고 갖춘 상태에서 G브러쉬로 가져가서 이런 세밀한 작업들을 작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작업이 효율적이 되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G브러쉬 내에서 작업하기가 G브러쉬 3D Max 안에서는 작업하기가 어렵거든. 자, 전체적인 이 화면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는 도큐멘트에 1120에 8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1500, 1500으로 높여주게 되면은 전체로 늘어나게 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서 리사이즈 한번 해줘야 돼. 리사이즈 이렇게 옆으로 더 늘려주고 싶을 때는 1500이 아니라 요걸 더 높여주면 되겠네. 1700 꺼주고 리사이즈. 더 넓혀주고 싶을 때 1900 리사이즈. 화면을 크게 쓰게 되면 더 크게 좀 세밀하게 더 작업할 수가 있겠죠. 불러드리면 로드가 임포트, 그래서 임포트해서 불러드려야 돼. OBJ 파일 임포트 저장한 곳으로 가야지. 문서에 3D Max에
익스포트에 가면 여기 열기 하면은 이렇게 불러들여지게 된다. 자, 화면을 보면서 여기 비늘 부분들을 잘 보자고. 이렇게 이런 돌기가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주기가 어렵잖아. 좀 더 우린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세밀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이런 패턴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입체감 있게 표현해 주는 방법.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때는 Alt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확대 축소하는 거는 Alt키를 탁 띄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화면에 쏙 들어오게 무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줌, 로테이트 요거의 단축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쉬프트 키 이렇게 움직이다가 쉬프트 키 누르게 되면 90도씩 딱딱 꺾이게 돼요. 딱딱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프론트 뷰인지 이게 사이드 뷰인지 레프트 뷰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어렵지 작업할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레프트 뷰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그 플로어 그리드가 있어. 플로어 그리드. 단축키는 Shift P야. Shift P. 이렇게 켜주게 되면은 그리드가 그려지죠. 그리드 Y, X, Z까지 다 켜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앞쪽이구나. 이 부분이 앞쪽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플로 Shift P. 자,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비늘을 쭉 그릴 건데. 이 비늘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 자, 여기 G브러쉬 안에서 만드는 부분들 한번 보여줄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플레인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서 영화 만들었죠. 만들어서 여기서 타블렛을 이용해서 타블렛을 써야 되겠지. 타블렛이 어디 가냐? 여기 있다, 타블렛을 이용해서 자, 면수가 부드러워야 돼. 면수가 부드러워지려면은 디바이드 단계를 좀 높여줘야 되겠지. 디바이드 하기 전에 make polymesh 3D 해주고 디바이드 추가 하나 둘 면수를 좀 보면서 셋 6만 개 이 정도 되겠네. X 버튼 눌러주고 X 버튼 눌러서 양쪽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비늘을 만들어 보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스크를 씌워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칠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마스크 지워줄 때는 컨트롤 Alt야. 컨트롤 Alt 키 누르게 되면 지워주는 거 이렇게. 지워줄 때 이렇게 칠해주면서 지워줄 수가 있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스크를 그려줄 수가 있다. 그렇지.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는 이 형태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서브 트랙 보면은 extract 없이 extract 이런 것들은 이 마스크가 된 부분들을 마스크가 된 부분에 두께를 주는 기능이에요. extract 이렇게 extract 두께가 생기죠.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두께 0.02로 돼 있는데 0.1 이렇게 되겠지. 두께가 생기죠. 0.08 이렇게. 그래서 accept 해주게 되면은 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accept 뒷면까지 생기네. 뒷면까지. 뒷면까지 생기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더블을 꺼줘야 돼. 그거는 요거를 이 상태에서 delete 더블을 꺼주고 extract 이렇게 accept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는 컨트롤 드래그 그래서 이 부분은 delete 위쪽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delete 이 부분만 필요하죠. 면수가 많죠. 이렇게 면수가 많아진 부분은 면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오메트리에 가서 이 부분의 면수를 줄여주는 거는 G리메시에서 이 G리메시 부분을 이 기본 5로 돼 있는데 5는 이제 5,000개 정도의 폴리곤으로 줄여주라는 얘기고 지금 폴리곤 개수를 보게 되면 7만 개가 넘죠. 7만 개. 5,000개를 줄여주라는 얘기고 더 줄여줄 수도 있어. 한 2,000개 정도로. 2 누르게 되면 2,000개 정도로 줄여라 면을 토폴로지 작업을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G 리메셔 눌러줘. 짠.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더 줄여주려면 1이메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를 더 줄여주려면 뭐 하프를 누르게 되면 반으로 줄여준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아답티브 덴시티 값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요걸 꺼주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요걸 반으로 줄여준다. 무조건적으로. 또 한 번 누르면 반으로. 그렇죠. 확실하게 줄어들죠. 좋네. 그래서 이게 이 양쪽 옆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는 X 버튼이 지금 눌러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X 버튼. 만약에 X 버튼이 꺼져 있게 되면은 이 하프를 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르게 돼. 양쪽이 다르게 되죠. X 버튼 누르게 되면 양쪽 똑같이 표현되게 된다. Shift 키 눌러가지고 끝 부분을 이렇게 뭉개주는 거예요. 똑같이. X 눌러서 양쪽 똑같이. 이렇게. 면수가 너무 적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상태에서는 디바이 단계를 높여주는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이 정도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 작업을 하는 거지. 먼저 브러쉬에서 클릭해서 무브 브러쉬. 제일 먼저 해주는 건 무브 브러쉬. 무브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이 무브 브러쉬는 형태를 변형시켜 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의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거는 포토샵의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버튼하고 똑같아요. P자 옆에 있는 괄호 부분, 대괄호 부분이에요. 대괄호.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무브 브러쉬,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켜 줄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지. 좀 더 크게 Shift 키, 아니죠. 브러쉬 크기를 더 키워주고 이 부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가운데 쪽에서 이쯤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다음에는 이제 요런 부분 중간 부분에다가 기본적인 형태.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 브러쉬를 많이 쓰죠.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만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뭉개줄 때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뭉개주고 이렇게. 오늘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기초적인 부분들을 모르면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게임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배웠기 때문에 괜찮은데 디지털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에 내가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꼭 링크를 보내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단계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해주려면은 뭐 데포메이션으로 가서 데포메이션에서 폴리시 한 5 정도 해주게 되면 폴리시 좀 깎아내는 거 깎아내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면수가 어느 정도 되나 3만 개네. 그래서 이렇게 면수가 너무 많을 때는 면수를 줄여줄 수도 있어. 줄여주는 거는 지오메트리에서 이 단계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면수가 낮춰지게 되고 이렇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G 플러그인에 보면은 데시메이션 마스터라고 있어. 데시메이션 마스터. 이 데시메이션 마스터에 보면은 이 기본적인 그 형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모델링 데이터를 줄여주면서 디테일은 살아있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면이 아주 고르진 못하죠. 면이 고르진 못하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노멀 맵으로 뽑기 위해서 그런 거. 자, 일단 이걸 이용해서 면수를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G 플러그인의 데시메이션 마스터 그대로 따라 해보면 될 거예요. 프리 프로세스 큐런트 먼저 해주고 금방 돼. 보면은 면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세밀하죠. 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계산을 먼저 했고 여기에 폴리곤 개수를 수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폴리곤 카운트를 그래서 나는 25%, 난 10%로 난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폴리곤 카운트가 나오게 되죠. 폴리 카운트가 그래서 10% 우리가 6만 개였으니까 아까 3만 개였으니까
3만 개에서 10%면 3천 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지. 3천 개로 줄어들 것이다. 데시메트 큐런트 눌러주면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여기서는 면이 고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별로 안 난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보이죠.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뒤에서 이 정도밖에 안 보여. 티도 안 나. 그리고 이제 원래는 요 부분에서 여기서 노멀맵만 뽑아서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나중에 노멀맵 뽑는 것도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한번 나노 메쉬를 만드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고 요걸 적용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비닐의 형태는 요거는 저번 시간에 나노 메쉬를 만들듯이 여기서 create insert mesh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 create insert mesh. new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하나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만들어? 이 많은 거를. 그치? 이제 나노 메쉬를 또 이제 활용해야 되겠지. 나노 메쉬를 이용해서. 자, 선택해서 create 나노 메쉬. 나노 메쉬.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적용시켜 볼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만들 때 이제 쭉 쉬프트 키 누른 상태, 아니 쉬프트 키 아니라 스페이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면 상태에서 스페이스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노 메쉬 싱글 폴리가 돼 있어. 싱글 폴리. 싱글 폴리. 그다음에 싱글 폴리. 싱글 폴리. 셀렉트.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나노 메쉬를 적용시켜서 여기에 다 적용시켜 볼게. 자, 선택해서 스페이스 버튼. insert 나노 메쉬 싱글 폴리가 아니라 올 폴리. 올 폴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올 폴리 하게 전체가 다 나오네, 그지? 자, 여기서 요 부분까지 같이 적용돼서 오는 거고 요걸 일단 잘라줘야 되겠다. 자, 필요한 부분 나오게. 자, 요걸 나눠주는 방법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가져와도 되고 이 지브러시 안에서 나눠주는 방법은 스플릿. 그룹 스플릿 해주면 그룹 스플릿.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위아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쉬프트 스페이스 폴리곤 올 폴리곤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올 폴리곤 전체에다 폴리곤에 다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노 메쉬로 가져가서 나노 메쉬로 가서 일단 필 해주고 필 해주고 사이즈 1 지금 보면은 뭐 섞여 있어. 포지션이 0 파일
랜덤 어레이 그다음에는 사이즈 1 fit fit 해주고 돌려줘야 되겠죠. 로테이트 offset 로테이션 오 멋있다. 필요한 부분에만 나오게끔 해볼게. 자, 나노메시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Alt키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쭉 그려주게 되면은 그려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나노메시를 그려주는 거 이렇게 바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폴리곤 그룹 올 이렇게 해주는 거 폴리곤 그룹 올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다. fit 깨끗하게 잘 그려졌는데 서브틀 Alt키 눌러주고 이렇게 폴리곤 그룹 올 fill 자 이렇게 해주고 fill 해주고 fill 해주고 요 로테이트 시켜줘야 돼. 로테이션 Y 요걸로도 해줘. 이렇게 되겠지. 90도. 그 다음에는 크기 늘려주고 크기를 좀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트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를 더 크게 크기를 더 맞추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작업이 이 다른 작업 특히 이제 지브러시로 이런 작업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지브러시 작업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또 옵셋 조절해주고 그다음에는 클립 로테이션 잘 보면서 로테이트 90이었지
타일링 값들을 더 조절해 줄 수도 있고. 1. 일단 우리는 1. 끝까지 쭉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서 Alt를 눌러서 쭉 밑에까지 쭉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 너무 빽빽 돌리는 턴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그지? 수업용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한 번 정도만 턴을 시킬 거. 이야. 이렇게 만들어줘. 여기까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쭉 폴리곤 같은 폴리곤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주고 오른쪽 폴리곤 올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fit 해주고 사이즈를 1 해주면 돼. 1 로테이트 90 크기를 여기서 뭐 2에 2 섞이는 부분이에요. 섞이는 부분. 위아래로 섞이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로테이션. X 로테이션. 샵. 오, 멋지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까지 쭉 정리가 되고, 또 중간 부분에 이 브러쉬를 지오메트리 예를 들어서 무브를 이용하게 되면 쉬프트 키 이렇게 쉬프트 키 누르게 되면은 뭉개지죠. 그러면 싹 들어가게 되죠. 무브를 누르게 되면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끝부분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끝부분 꼬리 부분으로 갔을 때는 꼬리 부분이 가늘어질 수가 있겠지. 쉬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가늘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쉬프트 키 누르면 끝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금재질을 한번 해볼게요. 금재질을 한번 골드. 색상이 금재질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여기 골드 색상 부분이 흰색으로 돼 있어. 흰색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노 메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패턴 부분들 또 세밀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 특히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그런 이 모델링 부분의 기법 중에 이런 고급 기법들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난해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부분들이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우리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10분만 좀 쉬었다 하려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실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사항이라던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 실시간의 장점이 그거잖아.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자, 그래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10분 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휴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이번에는 그 드래곤의 배 쪽 부분에 문양 부분들을 형태 부분들을 그리고 굴곡된 부분들을 이런 한번 패턴 부분들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실제는 요런 패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패턴으로 우리 나중에 좀 찾으면 내일 찾으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패턴 잘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알파 브러쉬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브러쉬들이 있고 뭘 눌러주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패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 직접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빠르게 한번 적용시켜 볼 거니까 그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고 이걸 저장해 주면 되겠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잘 저장됐네요. 이게 1024짜리로 패턴이 돼 있는 부분. 이걸 받아서 배 쪽, 드래곤의 배 쪽 부분에다가 한번 패턴 부분들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 안쪽 부분에다가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언랩이 펼쳐져 있지 않다고. 다시 3D Max로 가서 언랩이 돼 있으려면은 보자고. 선택해서 언랩 UVW 그래서 오픈 UV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언랩을 하게 되면은 언랩 UVW 오픈 UV 하게 되면은 언랩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언랩이 제대로 펼쳐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펼쳐주려면은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 헬릭스로 가면은 요게 Generate Mapping Code라고 있어요. 이거 체크해주고 요 Real World Map Size 요거 체크해주면 돼. 이걸 체크해주면은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는 기본적인 그 UV 좌표 값이 있거든. 그걸로 다시 펼쳐주게 되는 거야. 이 두 개 헬릭스 상태에서 언랩을 해보면은 언랩 UVW 적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언랩 쭉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크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 팩이죠, 팩. 요 안으로 집어넣어라, 팩. 그걸 로테이트 시켜서 전체적으로 키워주자. 쭉 늘려서 여기다 맞춰주는 거. 여기다 맞춰, 이렇게 맞춰줘. 어차피 패턴으로 쭉 연결되니까.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아까와 같이 이 부분 디바이 단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쭈글쭈글해지지. 엑스포트 셀렉트 드래곤 1번 세이브 G브러쉬로 저장.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지. 임포트 1번 불러드리고 다른 데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뭐 되네 그래도. 임포트 다른 데다가 다른 곳에다가 선택해서 임포트 1번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서 작업했던 데로 가서 여기서 append 다른 것들을 불러드릴 때 append 이걸 불러드리는 거죠. 이건 언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랩이 펼쳐져 있지 않은 거, 이거 언랩이 펼쳐져 있는 거. 언랩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보려면은 UV 맵에서 morph UV 해보면 언랩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여기다가 디바이드 값을 좀 높여줘야지만 이게 알파 값에서 튀어나온 느낌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디바이드 쭉 높여주고 하나 더 몇만 개, 170만 개,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겠네. 여기다가 텍스처 불러드리면 되겠지. 임포트 바탕화면에 고급 모델링에 나가지. 그래서 mRGB 컬러 필 오브젝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되는 컬러 필 오브젝트. 요거를 알파로 요거를 make 알파 해주고 선택한 상태에서 make 알파 해주고 텍스처는 꺼주고
색상 꺼주고 마스킹에서 masked by alpha 저번 시간에 배웠죠. masked by alpha 이렇게 해주면 masked by alpha 이 상태에서 튀어나오게 해주려면 흰색이 튀어나오는 거 검은색상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해주려면 여기서 deformation에 inflat 이게 이제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죠. inflat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하고 이건 배 쪽으로 작업을 해줄 거니까 이 상태에서 먼저 알파를 주기 전에 알파를 줬을 때 이 상태에서 배 쪽 다른 부분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검은 색상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검은 색상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 패치해주는 거지. 하긴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칠해줘도 나오긴 나오겠다. 일단 한번 쭉 칠해줘 보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적용된 부분들은 튀어나오지 않겠지. 자. 그런 식으로. 그런 후에 여기다가 인플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시키는 거예요. 좀 더 깨끗하게 나오려면은 요 끝부분에 폴리시 한 3, 2 끝부분 깔끔해졌잖아. 그래서 처음에 작업했던 부분하고 요거를 합쳐볼게. 자, 지오메트리 서브툴에서 이렇게 합쳐지겠네. 위쪽 부분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정의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노메쉬에서 이거 사라지게 쇼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쇼 플레이스먼트 에디트 메쉬 여기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 상태에서 지우는 거 컨트롤 쉬프트 클릭
컨트롤 시프트 클릭, 컨트롤 시프트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배쪽 부분은 이렇게 패턴 부분들이 알파 채널, 알파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했던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노 메쉬를 이용해서 작업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디테일 부분이 살아서 표현되는 거고, 요런 또 하나를 쭉 연결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 모델링 해가지고 쭉 연결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복잡한 패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용석상, 석상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모델링 기법, G브러쉬의 나노 메쉬와 알파 브러쉬의 모델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럴싸하지. 그래서 오늘 작업했던 부분들, 요 형태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형태를 작업했던 부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데이터는 요거 줄 테니까 그 외에 G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 또 알파 채널 작업해줘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석도 있고 좀 시간이 좀 있죠. 그 시간 동안 과제를 해보면서 새로운 모델링 기법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델링 방법에서 좀 더 이 경쟁력이 높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나노메쉬라든가 알파 브러쉬를 활용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우리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내기 어려워. 더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아니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앞으로의 시간을 단축하는 게 돈을 버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만들다가 이런 거 만들다가 여러분들 진이 나빠지지 작업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일은 여기다 머리까지 붙이고 꼬리 부분까지 만들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완성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미리 싹 만들어 놓고 마지막 결과물들을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내일은 간단하게 앞뒤 붙여놓고 또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텍스처까지 작업해서 기본적인 재질감 같은 것들 보여줬어. 효과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모델링 기법 부분들에 대한 첫 번째 부분들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가능성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지만 이런 나노메쉬와 알파 브러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다 하는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 복잡한 패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잘 응용해 가면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더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우리 과묵한 우리 고급 모델링 기법의 학생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고. 수고들 했어요.